오늘 새벽에 다음 대통령이 결정이 됐지. 우리 지금 요거 찍는 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20대 대통령이 확정이 됐는데, 아직은 대통령은 아니고 윤 당선인 전방위적으로 여러 부분에 영향을 주겠지만 교육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서 그치. 우선은 가장 굵직한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으실 만한 것들이 특목자사고, 이제 이 다음 대통령 이후 어떻게 될지, 고교학점제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관심이 있으실 거라서 그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 어떤 정치인도 본인의 공약을 100% 완벽하게 이행하지는 사실 못하잖아. 그치. 그게 꼭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라기보다는 여러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황들도 있고,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전부 다 된다라고는 보면 안 되겠지만, 커다란 흐름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마 되겠다라고 하는 지점들은 사실 있거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제 다양성을 되게 강조하는 얘기를 그동안에 많이 했고, 국민의힘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이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항상. 여러모로 봤을 때 아마도 좀 더 수월성 교육이 강조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들이 존재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대로 갈 확률이 높아. 그렇지. 당의 기조가 그러니까. 그치? 일반고가 아닌 다른 형태의 고등학교들, 그게 꼭 특목자사고뿐 아니라 어디가 됐던지 간에 그런 고등학교들이 갖고 있는 색채는 그대로 유지를 좀 하면서 갈 확률이 높겠지. 그리고 그거에 이제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정부에서 2025년부터 일반고 전환이 원래는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분위기면 사실은 특목자사고가 일반고로 바뀌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힘들다고 보는 게 맞겠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당선인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어떤 기조도 그렇고, 특목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거는, 요거에 대한 법령은 이건 사실은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내용이야. 게다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거기에 대한 이제 사안이라서 사실 이거는 국회랑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류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사실은 없던 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식으로는 아마 가진 않을 것 같아. 근데다가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정시 확대에 대해서 찬성하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입장이었단 말이야. 만약에 정시 확대 기조가 계속 간다고 하면은 특목자사고가 유지되고 하는 거랑은 이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사실 않을 거거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조금 더 수월성 교육에 좀 더 맞닿는 부분들이 있고, 국가에서 평가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이 좀 더 강화되는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크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시는 조금 더 확대가 되고 확대될 수는 있고 가능성이 있고, 이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특목자사고가 일반고 전환하는 거는 엎어지는 게 맞다고 여기까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근데 다만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미 윤곽이 다 나왔단 말이야. 원래 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미리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아무리 윤석열 당선인이 무언가를 한다 하더라도 현 고3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결정 끝났고, 현 고2 같은 경우도 당장 이제 코앞에 발표를 다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와서 바꾸긴 힘들고, 그러니까 현 고2, 고3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거에서 크게 바뀌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중학생 이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특목자사고 쪽을 좀 생각하거나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이 될까 안 될까, 혹은 나 때는 아니더라도 우리 후배들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 그러면 뭐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일반고 전환이 되냐 안 되냐, 우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다음에 영향이 어떻게 될까인 거잖아. 그치. 우선 이게 일반고 전환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원서 쓰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시 확대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최소한 지금보다는 확대가 될 수는 있겠지. 그치. 못해도 지금만큼은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정시랑 수시가 거의 반반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내가 만약에 어떤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우선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수능을 되게 잘 봐야 되는데, 수능이라는 건 사실은 내신 성적을 내가 전교 1등 했다고 수능 모의고사 1등 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지. 정시가 확대된다는 거는 조금 더 분위기 좋고 경쟁 치열한 학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거든. 그러면은 정시 확대 플러스 일반고 전환으로 안 된다라는 걸 같이 생각을 해보면, 특목자사고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서 좀 쓸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우선은 요거까지는 거의 확정?
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의 다양화를 조금 더 강조하는 입장에서 원래는 이런 것도 있었거든. 영재학교나 과고 같은 경우도 특목 자사고처럼 입시에 대한 어떤 사교육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좀 더 아무래도 유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을 조장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비판을 받고 설립 취지에 맞는가라고 이제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영재학교나 과고 같은 경우도 이거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들도 있었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재학교나 과고가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쪼그라들지는 아마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의 개인적인 입장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더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좀 더 아마 정책을 필 거라서, 아무래도 영재학교나 과고에서 뭔가 입시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하거나 할 수 있을 만한 지점들도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영재학교에서 뭐 이를테면 어디를 원서를 쓰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어쨌든 최소한 이것보다 더 되게 빡빡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 다만 예를 들어서 영재학교에서 지금 의대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들어오고 하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지거나 한다고 무조건적인 기대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치. 의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너무 영재학교 쪽을 막 세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선은 의대를 굉장히 확고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쪽을 조금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나는 아직까지는 맞을 거라고 보고, 최상위권 공대나 이런 쪽 생각한다 그러면 영광고 당연히 좋은 학교지. 그리고 윤 당선인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완전히 엎어질 수 있느냐?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엎어지긴 조금 힘들 것 같거든. 다만 이 고교학점제의 원래 취지나 나아가는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조정은 될 확률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정시 확대라든지 이런 거랑은 사실은 이게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고교학점제라는 것 자체가 수능과 같이 이런 정량적인 평가들을 완화하고 줄이면서 이제 과정에 대한 평가를 좀 하려고 하는 제도인데, 이게 그러면은 정시가 확대되고 수능의 힘이 강화되는 거랑 이거 두 개가 양립이 되는 게 약간 삐그덕거리는 부분들이 있거든. 약간 반대되는 지점이 있네. 그치. 그러니까 정반대 쪽을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걸 동시에 이제 가져가면서 이제 한다는 게 쉽진 않지, 최소한. 게다가 수능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논서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논서술형으로 바뀐다든지 하면서 수능의 힘이 약해지고 동시에 고교학점제가 같이 간다라고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간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속도 조절은 분명히 있긴 하겠다. 하지만 이거를 완전히 다 뒤집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고교학점제를 바탕으로 한 2022 교육과정은 이미 발표가 다 끝난 상황이고, 그치. 근데다가 이거 한번 우리가 얘기를 전에 영상 찍으면서 한 적이 있는데, 교육부가 하는 역할을 좀 떼가지고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 따로 생긴단 말이야. 근데 국회에서도 이거를 뽑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이 당선이 됐다는 것만으로 이게 다 결정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게다가 지금 상황 자체가 사실은 여소야대잖아. 야대가 되게 되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선은 두고서 좀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마 한동안은 되게 많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야. 고교학점제를 지금 이미 방향 잡혀져 있는 상태로 이거를 밀고 나가도 엄청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 이 이슈 자체가. 근데 윤 당선인이 이걸 만약에 속도 조절한다고 해도 지금 타이밍상 이거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래도 혼란 저래도 혼란. 사실 그게 너무나 빤히 예견이 된 상태였지. 하여튼 그래서 첫 번째,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어느 쪽으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고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초반에는 좀 혼란이 좀 상당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아마 있을 거다. 요렇게 우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발표들을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우리 아이가 이제 고교학점제 세대인 그 친구들, 대상이라면.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 근데 요거는 대통령 당선만으로 완벽하게 다 이제 길이 완전히 결정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확실하게 내가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일반고 전환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엎어지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발표된 거나 아니면은 그 스탠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질 확률이 높진 않을 것 같고, 여기까지는 확정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오늘 막 기사들 엄청 쏟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정부에 뭐 어떤 식으로 정책이 바뀔 거냐, 뭐 분야별로. 이제 한동안은 계속 그런 기사 나오겠지 아마. 근데 이제 우리 채널은 확실히 이제 학부모님들이 보시는 채널이니까 이런 교육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엄청 촉각을 세우고 계실 것 같아. 그치. 교육이 지금까지는 되게 정치적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왔잖아. 맞아. 여러 의미로. 근데 어쨌든 그게 좋고 나쁜 걸 다 떠나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현재 상황이 그런 거니까 이 상황에 맞춰갖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결정이 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는 하고 그 다음 발표들을 좀 기다려보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